예전에 누군가 나 산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은 바로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한 음식이라고. 사실 처음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어떤 음식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나면 앞으로 그걸 먹을 용기가 도저히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오늘 나 산타가 우리 동심이들에게 그 음식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주려고 한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음식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다면 딱 집중!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씹어주면 좋다는 그것, 풍선껌 되시겠다. 알고 보면 이 작은 껌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정말 수십 가지가 넘는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바로 라놀린이라는 성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라놀린이라는 핵심 성분을 얻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털이 복슬복슬한 양들의 털과 땀. 실제로 양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피지샘에서 특정 물질을 분비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데, 이때 분비하는 그 물질이 바로 라놀린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껌에 양의 땀샘에서 나온 분비물이 들어간다는 것이 꽤나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몸에 좋지 않은 새로운 성분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 껌에 라놀린을 넣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아하던 풍선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다. 왜냐하면 라놀린이 빠진 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쫀득쫀득한 껌이 아닌 마치 질긴 폐타이어를 야금야금 씹는 듯한 최악의 질감이 날 것이기 때문. 이처럼 라놀린에는 무언가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는데, 쉽게 말해 껌이 고기라면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거다. 거기다 라놀린은 수많은 연구 끝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은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혹시 해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도 폭신폭신한 양과 끈적끈적한 껌의 조합이라니, 그 조화의 조화라는 표현이 여기에 정말 딱인 것 같은데. 모두들 주변에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을 텐데,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람이 맛있게 빵을 먹고 있을 때를 노려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주자. 야, 사실 빵에는 사람 머리카락이 들어간대.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빵 속에 들어가는 머리카락 되시겠다. 빵과 머리카락이라니 이게 무슨 삼류 공포영화 스토리냐 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건 100% 사실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빵에는 사람 머리카락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특수한 성분 L-시스테인, 이 녀석이 들어간다고 하거든. L-시스테인이란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이나 피부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영양제 형태로 섭취할 시 피로 해소, 주근깨 기미 제거 등 인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녀석이란다. 게다가 L-시스테인이 빵에 들어가게 되면 빵의 촉감이 아주 촉촉해지고 질감이 쫀득쫀득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시스테인은 앞에서 본 라놀린과 같이 신체에는 절대로 무해한 성분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사람 머리카락에 들어있는 물질을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첨가한다고 하니 아무리 몸에 좋고 무해한 성분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사람 머리카락 대신 오리털을 이용해 엘시스테인을 추출하기도 한다니.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 머리카락을 먹었어 라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나 산타는 오히려 오리털에서 추출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오리털을 잡겠다고 또 얼마나 많은 오리를 희생시킬지 갑자기 걱정되거든. 자, 빵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론 빵과 찰떡궁합이라는 우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나 산타는 우유 중에서 바닐라 향이 나는 우유를 제일 좋아라 한다. 실제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라떼, 바닐라 향 바디워시까지 바닐라 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 중 하나인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바닐라 향 제조 과정이 꽤나 참혹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앞니가 툭 튀어나온 귀여운 비주얼의 동물 비버의 아주 은밀한 부분을 채취해 만든 향이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닐라 향을 만들 땐 카스토레움, 우리나라 말로 해리향이라는 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성분을 추출하는 곳이 바로 비버의 똥꼬, 즉 항문이라는 거다. 실제로 비버의 항문 냄새를 맡아보면 놀랍게도 거기서는 우리가 아는 바닐라 향과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바닐라 향을 내기 위해서 비버의 항문을 채취한 다음 가루로 갈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많은 동심이들이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로 진정 충격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소식이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닐라 향이 세계적으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지금도 많은 비버들이 바닐라 향을 위해 똥꼬를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앞으로 지구상에서 비버가 영영 멸종될 수도 있을 정도란다. 현재 인류의 기술력이라면 인공 바닐라 향 정도는 뚝딱하고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 산타, 이제 천연 바닐라 향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애꿎은 비버 그만 괴롭혔으면 한다. 오늘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음식이 떠오른다. 바로 국민 간식 번데기. 나 산타, 학창시절 학교 앞에 번데기 할아버지가 오시면 정말 맨날 사 먹곤 했는데, 내 친구 중 한 녀석이 야, 그거 나방이야 라는 말을 한 뒤부터 번데기만 보면 징그러운 나방이 떠올라 더 이상 못 사 먹겠더라고. 모르고 먹었을 땐 짭조름하고 감칠맛 났던 번데기가 진실을 알고 난 뒤부터 왜 그렇게 징그럽게만 느껴졌던 건지. 가끔은 정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옛말이 딱 맞는 것 같다.